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주식창 최영동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0월 13일이고요. 네, 장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종합주가지수가 1%가 조금 못 미치죠. 예, 정중에는 이제 1% 넘게 했었는데 일단은 종가상으로는 코스피가 플러스 0.96%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42% 마감하는 흐름들로 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전체적으로 지수가 무너지지 않고 변동성도 크게 발생되지 않는 상황에서 네,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좀 지켜줘야 될 시점에서 좋은 양봉을 좀 만들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어, 단기간에 뭐 매크로 지표 자체가 뭐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숨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양봉의 출현이 좀 진행이 됐고요. 더불어서 이제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네,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좀 변동성에 있어서 좀 잦아들 수 있는 그런 캔들을 좀 만들어내줘서 그나마 좀 다행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원달러 환율 부분들도 1200원대까지도 좀 급격하게 좀 올라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하향 안정화 1193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오늘 수급을 좀 보시게 되면, 뭐 외인과 기관 쪽에 대한 움직임들 좀 괜찮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는 한 2,700억 정도 순매도, 대신에 이제 금투 쪽에서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5천억, 6천억 정도 가깝게 들어왔죠? 5,880억 정도 지금 들어온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5,880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기관에 대한 수급은 7,700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좀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2,100억 정도의 외국인들에 대한 강한 순매수로 인해서 코스닥 쪽에 대한 변동성들도 상당히 좀 잘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전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 뭐 앞서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뭐 현물의 매도세를 나타낸 반면에 선물 쪽에서는 매수가 좀 일어났고, 이와 더불어서 기관들 같은 경우 선물 시장 쪽에서 강한 매수세를 좀 확대를 함으로 인해서 지수에 대한 안정화를 상당히 잘 꾸려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전일 같은 경우 일단은 뉴욕 증시에서 미국 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시키는 그런 이제 법안이 좀 통과가 됐는데, 뭐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계속 예상을 했었던 부분들이고,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채 한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특별하게 악재로 시장에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죠. 오히려 그 이외에 발생될 수 있는 매크로 쪽에 대한 움직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자. 그리고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시장의 인플레라든지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극을 해버리게 되면 생각보다 좀 버블이 껴있을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조금 좀 냉랭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다 좀 뒤엎는 캔들을 좀 만들어내줘서 다행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어제 시장에서 가장 좀 핫하게 좀 움직였었던, 안 좋은 방향으로 핫하게 움직였었던 삼성전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이제 보합권 마감이 되면서 시장 안정화를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쉽게 말씀드려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전히 4분기 공급 병목 현상에 대한 부담감 등, 그에 따라서 이제 하부에 걸려 있는 IT 종목군들도 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평가 국면 또는 이제 낙폭과대로 인해서 기술적인 반등을 좀 이어주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제외시키고 나서는. 특히 이제 자동차 쪽이죠.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상승 흐름들. 아무래도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이 재가동되면서 이제 그동안에 공급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좀 많이 발생을 했었던 자동차 업종에 대한 뭐 정상화 기대감 뭐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라서 뭐 하부에 걸려있는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뭐 만도라든지 이거 일전에 우리 한국경제TV에 나가서 전화상으로 좀 추천을 좀 드렸었던 이야기를 좀 해드렸던 PHI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좀 좋았고요. 그다음에 뭐 SL, 그다음에 이제 YG1, 뭐 화신이라든지 경산업이라든지 뭐 그룹버 타이어, 넥센 타이어까지도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자동차가 거의 모든 시장에 대한 상승 부분들을 다 담궈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 뭐 간밤에 뉴욕 증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신고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흐름들을 좀 만들어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중국 쪽에서 중국 시장 내 전기차 판매량 9월이죠. 9월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상승 속도가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이차전지 소재 주구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글로벌 에너지 가격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에너지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뭐 원전 관련 주들도 상당히 좀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유 관련된 종목군들, 원유 관련 종목군들도 좋은 흐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서부터는 대형 금융주죠. 뭐 JP 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에 대한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뉴욕 증시 금융주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시장에 대한 변동성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다 보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오늘 밤에 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경기 지표를 발표를 하고 기업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좀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또 180도 달라질 수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이 좀 남아있다. 좀 좋을 것 같고요. 산 넘어 선입니다. 네,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너무나 지금 많이 있는 상황들이고 그 문제점들을 또 하나하나씩 또 해결해 나가다 보면은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2,540포인트,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로 놓고 보게 되면 950포인트, 이 정도가 최근의 저점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기에는 사실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문에 뭐 앞서도 계속 말씀 좀 드리고 있긴 하지만 개별적인 이슈들을 따라 들어가는 매매는 아직까지는 유효해요. 매크로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변동성 그리고 섹터에 대한 연속성이 사실은 2차전지 빼고는 거의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종목에 대한 로테이션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면서 그리고 뭐 생각을 좀 하시면서 그리고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좀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뭐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뭐 3,050 갑니다. 3,100 다시 뭐 진행이 됩니다라는 개념으로는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제가 지수를 뭐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지수를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뭐 940이 뭐 저점입니다. 2,900이 저점입니다. 뭐 이런 식의 포지셔닝을 잡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다만 뭐 당일 발생되는 투심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수급 자체가 그러니까 투심에서 회복이 되면서 수급이 이동을 하는 거고 그 수급이 주가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과연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춰나가는 스타일로 리딩을 하고 있고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평점을 좀 내리자라고 하게 되면 한 뭐 70점 이상은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일 옵션 만기일이긴 하지만 뭐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대형주들에 대한 뭐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대형주 쪽에서 물량이 빠져나가면서 빠져나갔던 물량 자체가 내일자에 발생될 수 있는 이슈들, 모멘텀들 주들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일도 마찬가지로 제가 시황 얘기들을 계속 하면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해볼만 하다라고 계속 지금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는 편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잘 진행이 됐어요. 모멘텀들이 상당히 잘 진행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내일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뭐 그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뭐 종목군들 또는 이제 뭐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는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뭐 종목군들, 뭐 섹터군들을 좀 한두 개 정도 좀 꼽아보자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위드 코로나죠.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오늘 위드 코로나 관련된 위원회가 좀 출범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출범위원회 쪽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을 시킬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뉴스 플로어에 따라서
뭐 여행 업종이라든지, 뭐 카지노 업종이라든지, 의료 업종은 뭐 기본 베이스로 깔고 하는 거. 다음에 뭐 또 하나가 있을까요? 뭐 유통업종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21일 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시장에서 별다른 관심이 없는데 과거와는 달리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누리호에 대한 발사가 예정이 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뭐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되게 의미 있게 좀 최근에 주가들이 좀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게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는 급락세가 나왔다가 이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이 모멘텀을 받고 또 추가적으로 조금 변동성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가져보고 있고 세트레가 같은 경우도 뭐 알게 모르게 또 6만원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22선까지 회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군들도 뭐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항공항공 우주 같은 경우 지금 60일선 강하게 좀 돌파를 시킨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뭐 알게 모르게 지금 수급이 조금은 좀 유입되고 있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은 뭐 앞서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미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인 것 같습니다. 보드 투어라든지 뭐 하나 투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좀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9월 한 달 동안 그리고 10월 달에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수가 좀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뭐 이러한 이제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알게 모르게 또 지지를 상당히 좀 잘 받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하락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증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겠지만 뭐 하나 투어도 마찬가지고 뭐 모두 투어도 마찬가지고 뭐 참 좋은 여행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노란풍선이라든지 뭐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는 뭐 거래량이 조금 미진하기 때문에 이런 거 다소 조금 부족하긴 하겠지만 뭐 노란풍선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20에서에 대한 탄탄한 지지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만약에 이슈 정도 그리고 모멘텀 정도만 좀 도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 쪽으로 좀 놓고 보자고요. 우리 유통 쪽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일단은 뭐 현대백화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뭐 롯데 하이마트, 뭐 양판점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롯데 쇼핑이라든지 뭐 이마트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도 뭐 좋은 흐름들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여전히 뭐 핫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 뭐 물론 이제 원유와 관련된 그리고 어제도 제가 시황 얘기를 해드리면서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뭐 관심을 좀 갖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잖아요. 뭐 지금 석탄 관련된 쪽으로는 뭐 GS 글로벌이라든지 뭐 KPF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넥스트비티 같은 이런 종목군들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한 번씩 다 언급을 좀 해드렸던 종목군들인데 뭐 이런 종목군들 움직임도 좋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또 확장이 된 거예요. 원전 관련된 종목. 특히 이제 프랑스를 주도로 해가지고 이거 원전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긁어졌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기초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뭐 원유라든지 뭐 석탄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기타 원자재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가격 상승이 좀 나오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욕구거든요. 원전을 다시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값싸게 만들어낼 수 있는 전력량은 사실은 원전이거든요. 그리고 4, 4분기 들어서 동절기로 들어서게 되면 뭐 원유 가격에 대한 흐름들, 뭐 천연가스에 대한 흐름들 이러한 부분들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제 사용량 자체가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극을 하게 되면 그 이외의 에너지원을 찾기 위해서 시장에서는 뭐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원자재 관련 종목들 그리고 어제서부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에 대한 움직임들 봤던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좋은 흐름들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반적인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고 리딩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루를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니까요. 꼭 필히 참고해 주시고 많은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